누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태어나자마자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또 그 형태가 우리가 흔히 보는 보편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는 또 가족을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1인 가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막내 장한 아버지 식구들과 다 같이 살아서 총 11식구였는데 왜 우리 그때만 해도 학년이 바뀌면 이렇게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 써오라고 해요. 근데 거기 칸이 가족 해가지고 6칸밖에 없는 거죠. 아씨, 난 11식구인데. 그래서 뒤에 이렇게 연필로 표를 그려서 나머지 5명을 더 써가곤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총 4식구로 가정을 이루고 또 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녁 설거지를 제가 하다가 그래도 또 음악 하나 들어야지 했는데 우연히 고른 음악이 바로 이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 사실 저는 지금도 이 제목이 너무 헷갈려요. 리틀 미스 선샤인인지 미스 리틀 선샤인인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벌써 개봉한 지가 12년이 10냐 6, 7, 8, 9, 10, 11 16년이 지났네요. 안 그래도 이거 개봉했을 때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는데 와, 이 영화가 벌써 16년이 됐다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영화는 전형적으로 미국의 가장 평범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가정의 딸아이가 출전하는 미스 리틀 선샤인 대회죠. 누가 봐도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미인 대회에 나갈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 아이는 목숨을 겁니다. 영재가 리틀 미스 선샤인이네요. 근데 왜 한국 개봉 이름이 미스 리틀 선 아무튼 예. 그리하여 결국 이 가족들은 이 딸아이가 여태까지 살아온 평생의 숙명과도 같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노란색 미니버스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외삼촌, 오빠,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탑승을 해요. 아빠는 이렇게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이 현실적인 출세, 성공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배하는 요새 말로 흔히 말하는 루저 스타일. 외삼촌은 동성애자, 할아버지는 변태자. 오빠는 공군사관학교 입학할 때까지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변방의 아웃사이더처럼 지내는데 하필 이 여행을 계기로 본인이 생명이란 걸 알고서는 오랫동안 닫고 있던 입술을 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동생은 이 어린이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아주 귀여운 소녀고요. 결국 그들은 길을 떠나서 몇몇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미인 대회 현장에 점점 다가가는데 참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죽어요. 이거 진짜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스포일러구나. 아무튼 이건 직접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참가한 그 미인 대회에서도 아 씨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하죠. 아 중요하다. 아까 가족 소개하면서 잠깐 뺐는데 엄마, 그 우리 옛날 브루스 윌리스가 땡땡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할리우드 오스먼트 남자 아역 배우의 극중 엄마로 나오는 그분이 이 영화에서도 엄마인데, 와 정말 이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안쓰러울 뿐인데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니까 이 엄마도 사실 제법 심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아요. 아무튼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미인 대회에 참가하고 우리의 이쁜 딸아이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알려주신 멋진 댄스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노래 제목도 참 아찔하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뭐 자세한 건 영화를 보면 알겠고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 한편으로는 가족이 우리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사실 또 우리가 결국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눈 떠보니까 태어난 거죠. 적당히 기고 기저귀에 똥 싸지르고 성장하다 보면 아 내가 숨을 쉬고 생각을 하는 하나의 인간이구나, 자아구나 라는 어떤 자의식도 생기고, 저는 5학년 때 그게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기대서 살아갔던 것 같다면 5학년쯤 되니까 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를 해도 되고 저거를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요즘 애들은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아무튼 그리하여 결국 가족이 좋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또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너무나도 좋은 존재인데, 때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힘들고 더 지치게 만드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되도 않는 주제에 깜도 안 되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유튜브를 그냥 나 혼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왕이면 시류에, 이왕이면 어떤 시즌의 이슈에 지배받지 않는 컨텐츠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래 들어서 조금은 각별하게 회자되는 한 개그맨의 가정사, 그의 어머니, 그의 큰형 부부,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가족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가 감내하고 감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남이 편할 때가 있어요. 생판 남이 좋잖아, 편하잖아. 뭐 내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좋으면 같이 술 한잔 먹고 싫으면 안 보면 되고, 평생 휴대폰에서 지우고 뭐 톡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차단하고 그럼 쉬워요. 근데 가족은 아무리 등지고 살려고 해도 마주해야 되고, 어디를 떠난다고 해도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도 여전히 너무나도 건강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화목한 가족, 화목한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잘 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는 이게 참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외삼촌, 동성애자, 그리고 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아들 같은 아빠, 거기에 이미 아웃사이더로 전향한 아들, 미인대에 홀딱 빠진 여동생, 변태 할아버지. 참 예술이죠. 영화라는 어떤 자기적인, 조금은 과장되고 퍼포먼스를 위한 설정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닌가 싶어요. 왜 그 차태현의 미나리 김밥이 이슈인 헬로 고스트에서도 극중 차태현의 할아버지가 또 변태이기도 했고, 그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 1박 2일 여행 동안 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코미디 영화라고 단정 짓기는 참 너무너무너무너무 판타스틱한 경험들을 합니다. 블랙 코미디라고들 하죠. 웃기는 웃는데 뼈가 있고, 또 마냥 행복하게 화사하게 웃다가 말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 나면 괜히 좀 찝찝하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그런 거지 라고 떠올려지는 그런 느낌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영화 음악이 제가 또 유독 좋아하는 게, 약간 영화 음악이 나태해요. 나이브, 아니 그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햇살이 드리워지는데 약간 햇살이 좀 축 처졌어요. 그래서 저 노란색 미니버스가 그렇게 화사하게 안 보여. 가족들이 웃고는 있는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그 묘한 이질감, 약간 템포는 미들 템포에 제법 비트감이 있는데, 연주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튼 묘하게 처져요. 그게 영화랑 되게 잘 맞는 느낌도 나고, 또 한 16년 지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은, 왜냐면 그 시대에 어떤 컨텐츠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행이나 이슈를 따른 스토리텔링이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어린 딸을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그리고 그 미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여정들이 차곡차곡 이어집니다. 왜 우리 흔히들 자식이 이쁘면 다 해주잖아요. 오죽하면 겨울왕국 2편 개봉할 때 애기 엄마들이 그랬대요. 딸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제발 한 벌만 입고 나오라고. 극중에서 겨울왕국 1편에선 여자 주인공이 옷을 한 벌만 입고 나왔대요. 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근데 2편에서는 4번인가 5번을 갈아입는데나, 뭐 애기 엄마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그거 다 사달라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딸은 없지만 또 자기 딸이 그거 입는 거 봐봐요. 기분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 혹은 리틀 미스 선샤인, 아주 잘 만들어진 유쾌한, 중간중간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유쾌함으로 싸잡는 탁월한 연출력이 보이는 영화입니다. 한창이죠, 봄이. 노란색이 자꾸 눈길이 갑니다.